이 문제의 본질은 국가 정책을 믿고 청약한 국민들의 신뢰보호 원칙을 철저히 위배했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금융 지원이 책임 있게 이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민간에서 만약에 이런 약속을 하고 청약을 할 때쯤 약속의 내용을 급격하게 변화하면 분양사기라고 부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부의 분양사기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분들과 함께 저도 끝까지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의 국회의원 조정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으로 딱한 처지에 있는 우리 신혼부부 청년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이재명 정부가 몇 년 전까지 약속했던 대출과 관련된 그리고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주어졌던 대출 혜택 그리고 주택 정책에 정말 갑자기 뒤집어져서 난처하고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모시고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를 분리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과 관련해서 생각지도 못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뉴홈 강서구 마곡 17단지와 강동구 고덕 강일 3단지 비상대책위원회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특정 단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을 믿고 사전 청약에 참여한 국민들 그리고 그것도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정책은 발표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자신이 한 약속을 끝까지 온전히 이행할 때까지 저도 국회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민간에서 만약에 이런 약속을 하고 청약을 할 때쯤 약속의 내용을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면 우리는 이것을 분양사기라고 부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부의 분양사기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분들과 함께 저도 끝까지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H 토지임대부주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최호정입니다. 저는 오늘 간절하고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 1,500세대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정부와 SH를 믿고 약 3년 동안 입주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전청약 당첨 이후 국토교통부가 고지한 최초 나눔형 전용 모기지 LTV 80%, 연 1.9%에서 3%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 적용 여부에 대한 수차례 문의에도 추후 안내 예정이라는 반복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침묵을 지키던 SH공사는 청약 접수일인 2026년 3월 10일 오후 5시 접수 마감을 불과 얼마 앞두고 기습적인 정정 공고를 통해 앞서 홍보했던 전용 모기지가 아닌 LTV 60%, 30년 만기의 디딤돌 대출을 안내했습니다. 공공분양에서 가장 중요한 금융 조건의 변경 사항은 정정 공고에 뒤늦게 숨겨지듯 담겼고 그 결과 200세대 이상의 본청약 신청자들은 정정 공고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채 청약을 진행했으며 생명줄과 같은 대출 조건이 칼질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결국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수년간 믿고 기다린 금융 조건이 파기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당첨자들은 계약 시까지도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일방적인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정부와 공급주체가 공공분양을 진행함에 있어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금융 조건을 적시에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국가 정책을 믿고 청약한 국민들의 신뢰보호 원칙을 철저히 위배했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정책을 믿고 선택한 모든 무주택 서민이 자금 조달의 공포 없이 안심하고 보금자리에 입주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행정을 촉구합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입니다. 처음 SH 홍보물을 봤을 때 단돈 7천만 원에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건 꿈같은 선물이었습니다. 본청약에 덜컥 당첨됐을 때 정말 꿈인가 싶었습니다. 우리는 허리띠 꽉 졸라매며 잘 살아보자고 굳은 다짐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인 6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약속했던 LTV 80% 전용 상품은 기습적으로 사라졌고 60%짜리 일반 디지털 대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돈을 더 구해서 해보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 여기서 5,500만 원을 강제로 더 깎아버리는 반공제 폭탄이었습니다. 이 집은 세입자를 들이는 순간 집이 즉각 몰수당합니다. 정부에서는 세입자를 절대 못 들이게 족쇄를 채워놓고선 유령 세입자 핑계를 대며 대출액을 40% 수준으로 반토막 냈습니다.
기존 전셋집은 비워줘야 하는데 대출이 막혀 입주를 포기하게 되면 당장 저희 네 식구는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이상가족에 몰렸습니다. 청년특별 공급은 더욱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시에는 사회초년생은 물론 대학생도 많이 지원했습니다. 청년특별공급은 최근 5개년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까닭에 까다로운 저격 요건을 충족해야 했고 많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며 어렵게 소득 여건을 맞춰 사전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믿고 3년 뒤면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취업을 하고 차근차근 자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이 3년 만에 7천만 원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는 대리운전과 쿠팡 아르바이트 등 이른바 투잡, 쓰리잡까지 뛰며 입주를 준비한 청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3년 전 국민에게 약속했던 금융 지원이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들은 일부 입주 예정자만의 특별한 사정이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금융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실제 청약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정책을 책임 있게 이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